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실천 TV 홈닥터 건강클리닉. 여러분, 만물이 깨어나는 봄입니다. 오, 봄 내음예가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이맘때 나타나는 불청객이 있죠. 이것이 꿈틀꿈틀대면 코가 근질근질, 기침도 쉴 새 없습니다. 봄이 괴로워지는 이 원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감민규입니다. 네, 민규 선생님, 지금 봄이 됐더니요. 아츄!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봄꽃들로 화사하고 눈부신 봄이지만 누군가에게 괴로운 계절이잖아요. 네. 슬픈 일도 없는데 눈물, 콧물에 이렇게 뭔가 주룩주룩 내려오는데 이런 재채기는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걸까요? 봄이 되니 꽃이 피고 꽃이 피니 꽃가루가 날려. 아, 그쵸. 꽃가루가 날리면 뭘까요? 꽃가루를 날려. 이 노래는 아직 모르시나 봅니다. 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작년에도 했죠. 불러주셨. 꽃가루를 날려. 꽃가루가 날리는데 이럴 때마다 재채기가 나잖아요. 네.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할까요?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이게 제가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환절기에 주로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봄 환절기에는 주로 나무 꽃가루가 날리고요. 가을 환절기에는 잡초 꽃가루가 날려서. 잠깐만요. 네. 잡초도 꽃가루가 있습니까? 네, 풀이니까요. 와, 그래서 뭐 한강이나 어디 풀숲에 놀러 가고 나면 재채기가 자주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비염 증상 나타난 거야. 선생님, 원래 노래 같이 불러주시잖아요. 제가 요즘 노래에 약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봄꽃의 종류가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최애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장미가 이야, 이유가 뭐죠? 와이프한테 와, 모든 여성분들이 원하는 그 대답! 우리 와이프가 생각나서. 네. 오늘 그러면 끝나고 집에 퇴근하실 때 꽃 한 송이 들고 가실 겁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고민을 아니, 그러게. 예,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봄철의 비염의 원인이잖아요. 어떤 꽃가루가 문제일까요? 이제 박성현 씨도 그렇고 꽃 하니까 이제 길가에 펴 있는 예쁜 꽃이나 장미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런 꽃이 아니라 이제 나무 꽃가루가 봄 환절기에는 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무 중에 가장 흔한 건 소나무고요. 예, 자작나무, 송화가루 달리잖아요. 네, 그리고 자작나무, 참나무, 느릅나무, 오리나무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꽃가루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사람마다도 이렇게 이 꽃에 반응을 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꽃가루 나무에 또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나무가 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람마다 이제 꽃가루 알러지를 가진 이제 대상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러지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내가 그럼 어떤 꽃가루에 반응을 하는지 알아볼 수도 있을까요? 네, 간단한 검사로는 이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요. 그 이뮤노글로불린 E 항체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민우문. 그러니까 내 피 속에 네. 이 그런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뭔가 대항했던 그런 흔적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피 검사를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를 보통 자주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는데 의심되는 물질들을 이제 묻혀서 패치로 피부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바늘로 찔러서 살짝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반응을 확인했을 때 제일 가장 민감하게 하는 부위가 바로 코잖아요. 그럼 코에서 재채기 나오거나 이런 걸로 알 수 있나요? 이제 피부 반응 그런 걸로 확인을 하는 거고 이제 코에서 보통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흔한 원인은 네. 꽃가루가 날리고 이제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코가 하는 일이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필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필터 작용을 하니까 그 알레르기 물질들이 코에 다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코 점막에 달라붙고 거기에서 이제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알레르기 비염의 뭐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 속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생기면 그걸 좀 많이 걸은 거네요. 코가 열리란 거네요. 네, 그렇죠. 코털이랑 이제 코 구조 자체가 원래 이제 필터랑 그리고 이제 온도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그럼 확실하게 코 질환인 거네요. 네, 비염이 코 비자입니까? 맞습니다. 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이제 풍어를 읊기 시작하네요, 제가. 그럼 우리 코 속은 정말 열일을 계속 하잖아요. 정말 불편한 상태겠네요. 그렇죠, 힘들죠. 혹시 자료 사진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알레르기 비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콧물이나 재채기를 하게 되고요. 그 알레르기 비염이 점차 악화되면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이제 좌측이 네. 코 점막인데요. 이 점막이 비염에 의해서 부풀어 올라서 이제 중간에 있는 격벽 쪽까지 붙어서 코를 막게 되고요. 코를 막게 되면은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콧물이 고이면서 다른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환절기 감기랑 혼동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증상으로 또 구분이 될까요? 사실 그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감기에 걸리면 비염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 비염이랑 감기를 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화농성 콧물이 나오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면 감염성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요. 가벼운 맑은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걸 한다면 알레르기 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화농성 콧물 그건 어떤 걸까요? 고름이 섞인 누런 콧물 노란 콧물. 예. 그것을 말합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은요,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이 처음에는 이제 맑은 콧물과 재채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놔두게 되면은 염증이 심하게 되면서 코 점막이 붓고 코 점막이 붓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면서 이제 비용종이라는 걸 형성해서 알레르기 시즌이 아닌데도 이제 코가 계속 막혀 있고 힘든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게 막히다 보니까 콧물이 잘 배출이 안 돼서 이제 축농증,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말하는 축농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코가 하는 일이 이제 공기를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천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염은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도움이 될까요? 네, 비염은 우선 약물 치료로 먹는 약이랑 비강목무 스테로이드 치료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로는 그 항히스타민제라는 걸 먹어서 알레르기라는 게 결국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역 반응을 억제해줘서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증상을 호전시키고요. 코가 막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기 때문에 비충혈 제거제라는 약제를 복용시켜서 코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코 막힘을 일시적으로 해소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먹으면 코가 일시적으로 뚫리는 것 같고 보통 환자분들이 비충혈 제거제를 복용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요. 이걸 또 비충혈 제거제를 너무 장기간 복용하면 그거로 인해서 코 점막이 막히는 게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에 뿌리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코 안으로 뿌려져서 장기적으로 비염의 악화를 막고 이제 점막이 부은 것, 코 점막이 부은 것을 호전시킵니다. 저도 그 제품을 이제 사용을 자주 하거든요. 비염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코에 뿌리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가 효과적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소독을 해주는 건가요? 혹시 박소영 씨 알레르기 피부염 생겼을 때 네. 스테로이드 연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금방 좋아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저 뭐 이마나 이런 부분에 네.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면 네. 뭐 X로바 상품을 바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듬뿍 발라놓고 자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스테로이드가 이제 국소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제 알레르기나 그런 뭔가 염증이 일어난 거를 가라앉히는데 아주 좋은 약인데요.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는 전신적으로 다 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코 안에만 스테로이드를 분무해서 그쪽에 알레르기 반응을 낮춰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종이나 그런 합병증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도 합병증도 없고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 이러면은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을 놔두면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진행되게 되면서 코 점막이 붓고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비동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천식 같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좀 일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봄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소영이가 묻고 민규쌤이 답하는 시간. 빠밤. 같이 하실까요, 선생님? 네. 물어보는 시간. 빠밤. 역시.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이 꽃나무는? 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오리나무.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알레르기 비염인지 아닌지 이 검사로 확인한다. 혈액 검사를 통해 우선 이뮤노글로불린 E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패치를 붙이거나 바늘로 주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선 먹는 약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서 알레르기 반응, 콧물이나 재채기를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비충혈 제거제를 복용하여 코막힘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강복무 스테로이드를 분무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쫙 정리를 해봤잖아요. 완벽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또 그렇다면 제가 또 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답 외쳐도 되겠습니까? 네, 집 밖을 안 나간다. 맞습니다. 정답입니까? 네, 네. 알레르기 비염을 피하는 방법은 알레르기 물질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알레르기 피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안 나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렇게, 좋은 네. 방법인데요. 네. 이제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계절별, 지역별 꽃가루 달력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외출하시는데 참조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알레르기 달력이라고 하면 그 알레르기 방금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나무들의 종류가 나와 있는 겁니까? 종류도 나와 있고 지역별로 이제 많은 나무 그리고 어느 시즌에 이제 꽃가루가 날린다 이런 게 돼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때 네. 그 꽃가루가 얼마나 날리는지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면 알 수 있죠? 기상청으로 가시죠. 기상청으로 가야 되죠. 자, 기상청으로 가세요. 이 봄철 성화가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정말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특히 이제 송화가루는 강원도에 많이 날리기 때문에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외출을 삼가하는 게 그 시즌은 가장 도움이 되고요. 네. 나가게 된다면은 마스크를 쓰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가루가 보통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날린다고 하니까 이거 꿀팁이네요. 네.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요? 예, 그때가 특히 많이 날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외출을 삼가하고 환기를 하더라도 그때는 피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 6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알레르기 환자분들은 정말 환기하는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또 이렇게 치료 시에 주의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고령이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알레르기 비염은 절대 안 됩니다.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보고 내 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보셔야겠죠? 구릭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은 우리나라 사람이 평생 동안 30에서 40% 정도는 한 번씩은 겪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니까 굳이 고생하실 필요 없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면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 병원에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건강한 습관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기쌤 또 오실 거죠? 모르겠습니다.